오늘의 요리는 비트코인 김프 자동매매인데요. 파이썬에서 이 요리의 기본은 복사 붙이기입니다. 사실 이 복사 붙이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얼 모르는지 알아야, 또 우리가 어떤 게 우리 프로그램에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야 그걸 찾고 복사 붙이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걸 찾고 사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10이라는 요리가 있다면 그 중에 8개를 라이브러리가 해결을 해주고 우리는 적절한 모듈, 함수 등을 만들어서 단 2개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프 자동매매 요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필요한 재료를 모아야 되는데 1번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및 임포트, 2번 미리 만들어둔 모듈 임포트. 일단 제가 자주 쓰는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함수들을 이렇게 모듈 형태로 모아놨어요. jamobit.py, jambinance.py. 이거는 이름 그대로 이름도 좀 정할 때 내가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파일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이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 내에 내가 이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는지 주석을 달아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사용, 재활용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jamobit는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 필요로 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파일이고요. jamBinance라는 모듈은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 주문을 넣거나 시세를 확인하거나 할 때 필요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모듈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재료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김프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업비트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필요합니다. 이 가격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이낸스 선물의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율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이렇게 구한 값들로 김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결과 값과 기존의 김프 사이트와 값이 비슷한지 다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이렇게 재료를 다 손질을 했으면 우리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동시에 할 거고요. 이걸 코딩으로 할 건데 주문이 동시에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먼저 재료를 모아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일단은 싹 다 복사 붙이기를 할게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 보겠습니다. 이 ccxt는 거래소 관련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이 업비트, 이것도 업비트 관련 라이브러리라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 이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관련 라이브러리인데, 네, 그리고 이 판다스는 데이터를 우리가 좀 편하게 가공하기 쉽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거는 필요합니다. 타임 라이브러리는요,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연속해서 실행을 할 때 명령어 사이에 시간 간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시간 간격을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 위에 4개가 라이브러리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 end.key 그리고 myKey, 이 두 파일은 모듈.
모듈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API 액세스 키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을 하고 시세 확인을 할 때에는 내 전용 API로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액세스 키가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따로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라이브러리고요. 밑에 두 개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잠 업비트 모듈과 잠 바이낸스 모듈도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잠 업비트 그리고 임포트 잠 바이낸스 이렇게 이제 4개의 라이브러리와 4개의 모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임포트만 하면 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치는 밑에 터미널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설치 명령어는요 python -m pip install 그리고 라이브러리명 ccx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데 이미 저는 라이브러리를 기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미리 설치가 돼 있다 이미 설치가 돼 있다 라고 네, 이제 문구가 떴고요. 네, 이제 재료를 다 모았으니까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재료 손질하기. 먼저 업비트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들어가려면 내 전용 API 액세스 키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잠시만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뭐 이제 집에서 하실 거라면 여기에 바로 본인의 액세스 키를 넣어도 되는데 좀 그런 게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모아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를 호출해 주려면 먼저 여기 이 모듈을 먼저 불러야 돼요.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gam 업비트 디크립트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에 이제 또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주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요. 여기에 보면 이 가로 안에 키가 저장된 파일 점 변수명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는 키가 myKey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 액세스 키가. 그러면은 myKey 점 그리고 이 myKey 파일 안에 또 변수명으로 따로 제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업비트 액세스 up 이렇게 해주고요.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업비트 시크릿 네, 이게 제 API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들어가 있는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암호화가 되어 있는 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이제 암호가 풀려요. 암호가 풀려서 그 숫자를 다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A와 B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좀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으로 넣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업비트 액세스라고 해줄 거고요. 이것도 업비트 시크릿이라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비트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키가 되는 거고요.
바이낸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도 만들어야 되겠죠. 복사 붙이기 하면 편해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낸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모듈을 또 따로 아까 잠 바이낸스 사실은 같은 클래스라서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듈명도 바꿔주겠습니다. 잠 바이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제가 바이낸스 키를 바이낸스 액세스 우분투로 해놨네요. 액세스 우분투 그리고 밑에 시크릿 키도 바꿔주겠습니다. 시크릿 우분투.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낸스 액세스 키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주문을 할 때 이 액세스 키를 함수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좀 더 쉽게 넣어주기 위해서 바이낸스와 업비트에 각각 객체를 따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업비트 객체 생성 한꺼번에 그냥 아랫줄에다가 한꺼번에 모을게요. 복사 붙이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름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에 거지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쓰는 변수명이랑 지금 쓰고 있는 변수명이랑 다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냥 지우고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업비트 시크릿 키도 업비트 시크릿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다 파란색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객체명은 자꾸 업비트가 중복이 되니까 좀 다르게 X자를 붙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업비트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나중에 업비트에서 주문을 하거나 시세 확인을 해야 될 때 그 함수의 괄호 안에 이 업비트 X를 넣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이거를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객체 이름을 따로 변수를 짓지 않으면 이거를 이 뒤에 긴 줄을 항상 넣어야 되니까 많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변수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바이낸스 객체 생성도 해볼게요. 이게 거래소마다 뭔가 좀 그 객체 생성할 때 요구하는 포맷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큐멘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좀 코딩할 때 좀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마다 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ccxt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라이브러리죠. ccst.binance 라이브러리 안에 바이낸스라는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바이낸스라는 모듈을 호출을 해오는 겁니다. 바이낸스 액세스 바이낸스 시크릿. 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바이낸스 액세스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바이낸스 시크릿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업비트 객체와 바이낸스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나중에 이거를 활용해서 주문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코인을 매수할지 정해보도록 할게요. 티커는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코인 수량도 미리 정할게요. EMT라고 하고요. 0.02개, 0.002개. 이게 아마 그 $30 정도 될 거예요. 약 30달러. 한화로 약 2만원? 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
구하기. 이제 가격을 구해야죠. 미리 앞으로 할 일을 좀 적어 놓을게요. 바이낸스 바넨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넨 비트코인 가격 구하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업비트의 그 캔들 정보를 구해 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라이브러리와 모듈에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좀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게 많은데,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거를 보면, 먼저 이렇게 좀 수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부분은 모듈이 들어와야 됩니다. 모듈.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게 잠 업비트였죠? 잠 업비트. 그럼 이제 녹색이 떴고요. 그 다음에 get OHLCV arbit.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캔들 정보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OHLCV arbit 업비트. 좀 함수명이 다르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티커명,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몇 분봉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카운트는 몇 개의 캔들을 볼 것이냐. 여기에다가 500개가 들어가 있으면 500개의 캔들 정보를 불러오겠다는 뜻이고, 50으로 바꾸면 50개의 캔들 정보를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500개로 해놓은 이유는 바이낸스의 캔들이 기본이 500개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개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 정보, 몇 분 캔들로 볼 것이냐. 위에 제가 주석을 해놓은 것처럼 데이를 입력을 하면, 이 부분에 데이를 입력을 하면 1봉 정보가 나오고, 미뉴엣 1을 넣으면 1분봉 정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분봉, 3분봉 이런 식으로 캔들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티커 업비트, 티커명을 넣어야 되는데, 이 티커명이라는 게 업비트의 티커명과 바이낸스의 티커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티커명부터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복사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네. 각 거래소에 맞는 티커명으로 수정하겠다. 그냥 아예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일단 에러가 났네요. 라인 43번 업비트 액세스. 제가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아,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러니까 헷갈리는구나.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명과 모듈명이 이렇게 같아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변수가 1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게 좀 착오가 있었죠? 다시 실행이 되나 볼게요. 네, 이 부분도 이게 아니라 이 end x를 넣어줘야 됩니다. 발음하기 편하게 그냥 이거 end x 할게요. end x, end x, end x. 이것도 파이썬을 보면 참 오타와의 싸움 같아요. 대문자, 소문자에 따라서 에러가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클래스죠.
클래스를 여기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호가 풀리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바이낸스 티커명은 BTC, USDT고 업비트의 티커명은 KRW, BTC입니다. 같은 비트코인인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명칭이 틀리면 주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티커명을 만들어 줬습니다. 주문을 할 때 바이낸스에서 주문할 때는 이 위에 거를 써줘야 되고요. 업비트에서 주문할 때는 이 티커 업비트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것도 좀 보여줘야겠네요. 라이브러리 하나만 더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프린트 형태와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또 오류가 났네요. 네, 왜 오류가 나는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모듈에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이 밑줄이 쳐져 있는 건 지금 더 필요한 모듈이 호출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을 추가로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파이 업비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던 모듈이고요. 함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제 모듈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는 사라졌는데 이게 아직 그대로 있네요. call public API 파이 업비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몰고 이거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복붙을 해왔습니다. 지금 아까 에러가 났던 게 이 함수였거든요. call public API. 네, 임포트를 해줬더니 밑줄이 사라졌죠? 네.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돼야 될 텐데요. 아이고,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업비트의 15분 캔들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이 됐는데,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pprint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print라는 함수로는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print는 한 줄밖에 출력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가격이 뭐냐면 바로 이 클로즈의 마지막 줄입니다. 네, 2770만 3천원이네요. OHLCV라고도 하거든요. 오픈,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네. 해당 시간의 종가는 곧 현재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위치의 값을 우리가 불러올 때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업비트의 현재 가격
가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DF 업비트가 보이시죠? 여기서 대괄호를 하고 우리가 이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이게 열이고 이게 행이죠. 네. 클로즈 열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대괄호에 클로즈라는 열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괄호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위치 마지막 줄에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now 업비트의 현재 가격으로 변수를 입력을 하고요. 출력을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now 업비트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네, 지금 업비트 현재 가격이 2,771만 6천원.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2,771만 6천원. 네,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비트 현재 가격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구하겠습니다. 바이낸스라는 모듈에 들어가서 바이낸스 캔들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네, 이거네요. 이름도 참 제가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OHLCV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네,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 def는 함수를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주석 처리를 지금 해줄게요. 가로에 들어가는 거는 바이낸스 객체, 그리고 티커명, 그리고 기간 이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먼저, 그리고 이 함수가 잠바이낸스라는 모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잠바이낸스를 다시 불러올게요. 잠바이낸스 불러오고 점을 찍고 붙여주면 아름답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함수가. 그럼 이제 문제없이 불러왔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에 있는 것처럼 바이낸스 객체를 입력을 해주고요. 바이낸스 객체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바이낸스 X로 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바이낸스 X 또 아름답게 파란색 글자 하늘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커는 우리가 바이낸스는 티커 밑줄 BNC로 정의를 했죠. 네, 이걸 파이썬이 또 좋은 게 이건 비주얼 코드의 특성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쳐야 될 것들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BNC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 여기서 기간은 15분봉의 경우에 업비트랑 좀 다르죠. 업비트는 미누엣이라고 쳐야 되는데 여기는 서문자로 n만 붙이면 됩니다. 15분봉, 30분봉, 그리고 원데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그래서 API 문서를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글링 검색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15분봉으로 맞춰야 되니까 쉼표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또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now로 할게요. now로 하기 전에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먼저 df bnc로 해주겠습니다.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 밑줄 bnc로 해서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pprint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그 pprint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pprint라는 함수가 있다. 이거를 불러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소괄호 해주고요. df bnc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출력하는 값들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선을 그어주면 테스트 결과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밑줄이 그어졌고, 네, 데이터 프레임도 바이낸스 선물의 비트코인 가격도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가격, 자, 현재 가격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위에랑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줄 안에 있는 특정한 값을 뽑으려면 내가 몇 열에 몇 번째 숫자를 가져오겠다. 이걸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ow bnc라고 할게요. 반은 현재 가격.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df bnc 아까처럼 대괄호 해주고 c로 se 해주고 또 대괄호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프린트 해주고 소괄호 해주고요. 소괄호 대괄호는 이게 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단엔 현재 가격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now bnc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만 잘 뽑혔는지. 네, 현재 가격 19,135.1달러. 네,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도 19,135.1달러. 네, 정확하게 값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업비트의 가격과 바이낸스의 현재 가격을 모두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율을 구해야 되겠죠. 환율 정보를 구하는 API 함수도 미리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환율 API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좀 쉬운 거, 네, 그냥 내가 이거 바로 복사 붙이기 해서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함수는 잠 바이낸스에다가 넣어놨고요. 네, 여기 보이네요. $1 환율 함수 df get _ usd krw 이거를 또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네, df는 당연히 지워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또 따로 변수명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usd krw 라고 할게요. 또 밑줄이 나왔네요. 네, 모듈을 불러와 줘야 됩니다. 점을 찍고 이 함수가 잠 바이낸스에 있었죠? 잠 바이낸스. 네,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주면 또 색깔이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출력을 해볼까요? 현재 환율 USD KRW. 네. 현재 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441원이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실제로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서 뭐 $1 네, $1 환율
좀 바꿔야 되겠네요. 달러 원으로 바꿔볼까요? 달러 원 환율. 네, 1440.23원이네요. 그 다음에 환율까지 구했고요. 근데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이 밑에 막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 외계어 같은 문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해당 IP를 만든 개발자 회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해 놓은 것대로 따르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KRW USD.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뭐 N달러, 뭐 일본과의 환율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중국과의 환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자만 바꾸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빈프값 구하기. 빈프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빈프값은 간단합니다. 업비트 가격에서 반엔 가격을 빼주고요. 다시 업비트 가격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땡땡 퍼센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반엔 가격에 같은 원화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가 구했던 환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김프값은 업비트 가격 빼기 반엔 가격 곱하기 환율 나누기 업비트 가격 곱하기 100.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김프값은 변수명을 now 김프로 하겠습니다. now 김프 해주고 그 다음에 업비트 가격, 아까 업비트의 현재 가격이 now 업비트였죠? 그냥 그대로 이제 해주면 돼요. now 업비트 빼기 now BNC 곱하기 USD 환율. 일단 괄호를 해주고요. 여기 파이썬에서 4층 연산을 할 때에는 이게 그 일반적인 4층 연산이랑 약간씩 좀 다르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소괄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분모는 이제 업비트를 넣어주고요.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김프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어 넣어주고요. 네, 현재 김프값 네, 제대로 됐는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김프값이 0.5787 0.57%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 숫자가 서술점이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반올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라운드 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면요. 그리고 쉼표하고 1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좀 이제 항상 실수하기가 쉬운 게 지금 밑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표시가 나 있죠? 지금 뭔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괄호를 빼먹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밑줄도 사라졌고요.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김프값이 0.6이 나왔는데 이 숫자가 뭐 좀 어느 정도 좀 정확한지 기존의 김프 사이트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김프값이 0.62%
비슷하네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김프 사이트랑도 보겠습니다. 0.7% 비슷하네요. 약간씩 다른 건 이게 그 실시간으로 수치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율 함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그 사이트마다 그리고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환율 함수가 조금씩 값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재료를 모았고 재료 손질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죠?